자, G1번. 그림은 어떤 지역에 방향구 4개를 설치하여 조사한 식물종 A씨의 분포를 표는 이 표를 바탕으로 구한 A씨의 상대 밀도와 총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방향구의 면적은 동일하며 기억에서 식물종의 분포는 나타나지 않았대. 자, 총 개체수가 16이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 밀도가 50이면 그 중에 50%가 B라는 소리니까 B가 8개체고 그 중에 반이 C. 그러면 남은 게 4니까 A는 25 해서 합쳐가지고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밀도 합은 100이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지역에 총 4개가 있어야 돼. 4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3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기역 지역에 하나가 더 있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가지고 8개가 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이 이미 있으니까 기역 지역에서는 C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기역 보면은 기역에서 A의 개체수는 3이다 했는데 하나죠. C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 C가 지금 별표니까 별표는 방향구 4개 중에서 3개에 나왔고 B는 세모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그게 4개의 방향구 전체에 있죠. 그래서 4분의 4다. 전체 방향구 4개 중에서 방향구 4개 모두 나타났다. 그래서 B가 더 크다를 알 수 있으니까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A, B, C는 종이 다른데 얘네들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군집을 이루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 볼게요. 표는 방향구법을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대. 자, 개체수가 40, 16, 24니까 다 더하면 얼마지? 56에 80이지, 80. 맞죠? 80개 중에 40이니까 상대 밀도는 50%, 전체 개체수 중에 이제 해당 개체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80분의 16이니까 8로 나누면 10분의 2 해서 20%, 남은 게 30%. 왜냐면 다 합쳐서 100%가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상대 밀도는 50이다. 맞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이건 상대 P도 구하면 되죠. 상대 P도는 B가 20, C가 45니까 45가 더 넓다. C가 더 넓다. 그 다음에 우점종은 C다. 우점종은 상밀, 상빈, 상피 다 합치면 되죠. 그러면 90에 125. 얘는 55에 75. 얘는 70, 80, 70에 100이네. 맞지? 그러면 5점종은 A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 될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지역 1과 2에서 식물군집에서 5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방향구를 설치하여 ABC의 분포를 조사했다. 중요도를 구했대. 자,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게 중요치지. 상대 빈도 합쳐서 100이어야 되니까 40, 40, 2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상대 피도는 다 나와 있고. 그럼 중요치가 90이 되려면 65니까 25가 돼야 되죠. 그러면 2배니까 50.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25. 개체수가 5일 때 상대 밀도 25니까 C는 5개.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이 30, 10, 70이니까 여기 30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 35면 65인데 75니까 여기가 10. 남은 게 90이죠. 90%. 90%를 2대 1로 나눠야 돼. 그러면 60,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5개체일 때 상대 밀도가 30이니까 15개체일 때 30이니까 그러면 3분의 1 하면 5개가 되죠. 그치? 10일 때는 5일 때는 10, 15일 때는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치 125 보면은 여기 25가 돼야지 중요치가 125가 되고 상대 피도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25 더하기 35 60이니까 40이죠. 그러면 3, 3, 4 해서 100 이렇게 풀 수 있지. 그래서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25이다. 맞고 2에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는 상대 P도 말하면 되죠. 가장 큰 종은 상대 P도 B이다. 맞고요. 1에서의 5점종과 2에서의 5점종은 모두 A이다.
일단 2에서는 5점종 A가 맞고 여기서는 100이죠. 그럼 C네. 1에서의 5점종은 C다. 110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G4번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상대 밀도 다 합쳐서 100이 나와야 돼. 그럼 18 더하기 38은 얼마죠? 56. 맞지? 그러면 86. 30 더하면 86이니까 합쳐서 100이 되려면 1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중요치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지금 숫자가 같네. 숫자 같고 숫자 같죠, 그쵸? 자, 그러면 보면은 지금 숫자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치가 A랑 B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A랑 B를 보면 상대 밀도가 지금 20만큼 작아요. A가 B보다. 근데 중요치는 10만큼 작지. 근데 지금 빈도가 똑같단 말이야. 빈도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 밀도가 20만큼 작은데 다 더한 게 10만큼 작으려면 상대 피도가 10만큼 커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100이 나와야 되잖아. 100이 나와야 되니까 3 니은 더하기 10 더하기 30, 40은 100 이렇게 나오죠. 그럼 3 니은은 60, 니은은 20이 나오네. 그치? 그러면 30, 20,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중요치가 83이 되려면 지금 58이니까 83에서 58을 빼면 25 하면 55에다가 18 더하면 73 맞죠? 그치? 그 다음에 C의 중요치는 14 더하기 15 하면 29, 49가 될 거고 상대 빈도 다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0에 65면 35 해서 65, 9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C의 상대 밀도는 14에다 맞고 A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는 D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보다 많다. 출현한 방향구는 이제 빈도, 상대 빈도로 보시면 되니까 A가 출현한 거 25%, D가 출현한 거 35% 작지? 우점종은 D이다.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G5번 식물 군집을 두 시점 T1과 T2일 때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점만 다르고 군집은 똑같죠, 그렇지? 그러면 상대 빈도 다 합쳐서 100 나와야 되니까 여기 20이고 그 다음에 상대 피도 다 합쳐서 100이니까 65, 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 밀도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치가 68이기 때문에 18이 되죠. 개체수 9일 때 상대 밀도가 18이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네요. 다 개체수 곱하기 2를 해주면 상대 밀도가 나오겠지? 그럼 30, 38 하면은 상대 밀도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6이죠. 18 더하기 38은 56. 그러면 86, 14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쳐서 100이 나오지. 그러면 개체수는 상대 밀도가 14이기 때문에 개체수는 7 나오고요. 중요치는 40에 78, 그 다음에 3, 4, 70에 105 이렇게 되겠죠. 그치? T1일 때 우점종은 그래서 D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없네. 개체수가 없어. 그러면 빈도랑 피도도 없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100이 나와야 되니까 20, 40, 60에 40. 그 다음에 63, 37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합쳐서 112가 나오려면 107이니까 112 빼기 107이 아니라 77이네요. 40 더하기 37은 77. 그러면 3이 5, 35. 상대 밀도가 35야.
그러면 21 개체일 때 35니까 73, 21, 75, 35죠. 그러면 20일 때 35가 3대 5니까 얘는 3대 5 하면 55가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10이 나올 거고, 맞지? 그러면 3대 5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6이 나와야 10이 나오겠네. 중요치는 다 더하면 되니까 44에 54. 그 다음에 55 더하기 40은 95 더하기 39는 134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하면 T2일 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P도죠. 가장 큰 종은 B종이다. 맞고 C의 상대 밀도는 상대 밀도 T1일 때가 14, T2일 때가 10. 작다?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역구를 200개 이용한 식물군집 조사 결과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일단 상대 빈도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0에 85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A의 상대 밀도는 상대 P도보다 크다. 일단은 다 합쳐가지고 200이네. 그쵸? 그러면 200분의 30이니까 100분의 15, 15%. 상대 밀도를 구하면 뭐 곱하기 이 반을 하면 되겠죠? 20, 35 하면 100 맞죠? 그치? 그래서 상대 밀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D의 상대 P도는 이제 면적을 보면 되는데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이잖아. 그러면 A종 전체가 지표를 덮는 면적은 A의 개체 수 더하기 이제 곱하기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표를 덮는 면적은 24, 24, 24, 28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비율대로 24, 24, 24, 28의 비율대로 상대 P도를 차지할 거니까 요걸 또 봐야겠네. 그러면 P도가 지금 24, 24, 24, 28을 다 더한 것분의 특정 개체, 특정 종의 P도까지 상대 P도죠. 그러면 다 더해봐. 얼마야? 4, 3, 12, 6, 72에 28. 딱 100이네. 그러면 상대 P도가 P도 값이랑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D의 상대 P도는 28, A의 상대 밀도는 15. 그럼 틀렸지? 그 다음에 우점종은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54에 69, 30, 24 더하면 54, 69.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 이게 44에 9, 79. 그럼 C네가 아니고 한 번 더 해볼게요. 35에 20 더하면 55, 55에 28 더하면 83. 그쵸? D가 제일 크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7번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방향구를 설치하여 식물종 A, B, C, D, E의 분포를 조사했고 조사한 자료 중 A, B, C, D, E의 개체수와 방향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종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한 거고 밀도, 빈도, 피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보시면 얘네 아니네. 48이랑 96이 2배 차이죠? 그러면 밀도가 상대 밀도가 2배 차이가 나야 돼. A랑 B가. 그럼 일단 D는 상대 밀도가 아니네. 그치? 이게 상대 밀도네요. 96이랑 48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 밀도는 B, D가 A의 절반이어야 돼. 근데 절반이 되는 게
지금 니은밖에 없잖아. 기억은 절반이 안 되고 디귿도 이게 절반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니은이 상밀이 되는 거고 B랑 D랑 지금 개체수가 똑같기 때문에 B도 20%가 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구하면 빈도가 반이죠. B의 C가 반인데 반이 아니잖아. 그러면 상대 빈도는 상대 빈도는 기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절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다 더하면 얼마야? 35에 27.5는 62.5잖아. 그럼 100에서 62.5를 빼봐. 5, 7, 3, 37.5잖아요. 37.5를 2대 1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37.5를 2대 1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눈 게 1이 되는 거니까 1, 2.5 그치? 그러면 24, 25 이렇게 되겠네요. 25, 12.5 맞지? 그러면 다 더해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12.5에 27.5를 더하면 13, 40, 50이 되죠. 40이 되죠. 40 맞지? 40 그 다음에 25, 20 더하면 45 그럼 85에 15 더하면 100 맞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상대 P도가 되는 거고 상대 P도 다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0이 아니라 30이고 40이 되지. 10 더하면 40 그럼 76이니까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A는 12.5이다. 맞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 상대 P도를 보면 되죠. 상대 P도가 가장 작은 종은 2이다. 맞고 5점 종은 다 합쳐야 되는 거지. 여기가 40이 제일 크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6도 엄청 크죠? 그러면 A겠지. 점종 A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쵸? 근데 너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2등이랑 2배 차이 나고 얘도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얘도 제일 크네 값이. 그쵸? 그럼 A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지역의 식물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양수림, 지휘류, 초원 중 하나래. 호남림 전후로 양수림, 음수림이죠. 그 다음에 관목림 전에 초원. 그 다음에 이제 지휘류. 산불이 났으니까 초원부터 시작하는 거지. 관목림 전에 초원. 그 다음에 초원 전에 지휘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A는 지휘류이다 맞고 가 과정은 1차 천위이다. 아니죠. 산불은 2차 천위. 이 식물군집은 C에서 극상 아니고 극상은 음수림에서 그래서 1번입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떤 식물군집의 천위 과정의 일부를 펴는 이 과정 중 기억에서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고 기억은 A와 B 중 하나이고 호남림 전에 양수림, 호남림 후에 음수림이니까 양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2는 침엽수에 속하고 종 3과 4는 화렵수에 속한다. 음수림에 속한다. 기억에서 4의 상대 밀도는 5%다. 그러면 얘는 15%죠. 3배니까. 거기에 2배니까 30. 다 합치면 45에 5, 50이네. 그럼 얘가 50이 되겠지? 그치? 그래요. 그러면 10%일 때가 12개체. 그러면 50%면 60개체가 되겠네. 상대 피도는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37에 53 더하면 90이니까 B는 5가 돼야지 다 합쳐서 100이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65이다. 맞고
기억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1이다. 기억은 B다. 기억이 어딨죠? 기억은 B다. 음수림이 우점종이냐 양수림이 우점종이냐 그 차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점종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빈도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0.39에 32 더하면 60, 71에 0.2 더하면 71? 93? 7 다 합치면 1이잖아. 지금 빈도를 다 합치니까 1이네. 그럼 이제 100분 1분의 0.39니까 그냥 이거를 다 100분위로 붙이면 그냥 39, 32, 22, 0.7% 이렇게 보면 되죠. 상대 빈도가. 그럼 다 합쳐서 이제 중요치가 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69에 7, 76이니까 126이 되죠. 그 다음에 62에 115가 되지. 근데 나머지는 음수림은 다 좀 약간 숫자가 작으니까 1이 중요도고 그럼 양수림이 우점종이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침엽수가 우점종이니까 얘는 지금 양수림에서 잰 거죠. 제 기억에서 양수림에서 잰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 호수로부터 시작된 식물군집 1차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관목림과 호남림인데 호남림 전후로 양수 음수니까 관목림, 호남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관목림이다 맞고 천위는 습성 천위 호수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B에서 극상이 아니라 음수림에서 극상이다. 그래서 4번. 자, 11번 지역 X의 식물군집에 대한 거다. 호남림 전후로 양수 음수 이렇게 적어주고 관목 전에 초원 산불은 2차 천위 종다양성은 천위 중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소했다. 자, 얘는 초원이다 맞고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루지 않죠.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고 A는 종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 의미하지 않지.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래서 1번. 자, 12번.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물군집의 1차 천위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음수림, 양수림, 관목림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관 다음에 양 다음에 음수림 이렇게 되죠. 전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초원에서 관목림을 거쳐서 양수림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안정, 극상을 이루려면 음수림이다. 그래서 디귿은 음수림이고 천이는 용암대지에서 시작됐으니까 건성천이 식물군집은 양수림이 아니라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생태계에서 세 종의 먹이사슬을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는 상리공생, 포식가.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고 포식가, 피식은 포식자 플러스 피식자 손해죠. 그래서 이익인 게 상리공생. 포식자, 피식은 하나 손해면 하나 이익이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억은 이익이다. 맞고 다시마는 1차 소비자이다. 다시마가 뭐 먹지 않잖아요. 다른 종, 이외의 종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마가 뭐 다른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에 해당하겠지. 다시마 생산자가 실제로 생산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달과 성게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에 해당하죠. 왜냐면 해달이 성게를 지금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종 사이의 상호작용, 기업과 니은은 경쟁과 기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경쟁은 둘 다 손해, 기생은 기생하는 애는 플러스 이익, 숙주는 손해죠. 그래서 얘가 기생, 이익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손해겠죠. 둘 다 손해인 게 경쟁. 그러면 기업은 경쟁이다 맞고 A는 손해받고 촌충은 몰라.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하며 영양분을 흡수한다. 뺏어 먹는 거네요. 저 기생이지.
맞다. 5번. 15번. 연못에 서식하는 동물종 기역, 니은,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경쟁을 하고 디귿은 기역과 니은의 천적이다. 포식과 피식이네. 디귿이 포식자, 기역, 니은은 피식자, 피식자끼리는 경쟁관계. 자, A, B 각각의 같은 개체수의 기역과 니은을 넣고 A에만 디귿을 추가했대. 그럼 A에만 포식자를 넣은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와 B 각각에서 기역과 니은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B에서는 이제 기역이 다 이겼나요? B는 이제 포식자가 없는 상황이고 A에만 디귿을 추가했으니까 A에는 포식자가 있는 상황이네, 그쵸? 그러면 일단 포식자가 있으면 기역과 니은이 다 멸종하면 안 되지.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포식자도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B에서는 포식자가 없는데 니은이 경쟁에서 졌네요. 그래서 경쟁 베타가 됐나 보지? 그래서 니은이 멸종했다. 조작 변이는 디귿의 추가 여부이다. 맞죠? 바꿔준 거. 디귿을 바꿔줬으니까. 그 다음에 A에서 기역과 기은, 니은과 한 개체군을 이룰 수 없지. 왜냐면 얘는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기역과 니은은 같은 종이 아니죠. B에서 기역과 니은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지. 다 죽었으니까. 살아있었으면 그냥 경쟁인데 한 종이 멸종했으니까 경쟁 베타.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6번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고 가와 나는 분서와 상리공생 돕고 얻는다. 이건 상리공생이죠. 그 다음에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산다. 분서. 그래서 가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틀렸고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는 기역의 예이다. 경쟁. 그치? 서로 다른 종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장소에서 서로 다툰다. 기역의 예시에 해당한다. 맞다. 그래서 3번. 자, 17번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더 개체수가 줄어들었죠. 그치? 그러면 뭐 상리공생 이런 건 아니네. 혼합 배양했을 때 한 군집을 이룬다. 그렇겠죠. 왜냐면 다른 종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거니까 군집을 이룬다.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크다. 아니지. 왜냐면 환경 저항이 작용을 많이 할수록 개체수는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개체수가 단독 배양일 때 많으니까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가 더 작아서 개체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생장 곡선을 그렸을 때 그 차이가 이제 환경 저항이잖아. 그러면 차이가 혼합 배양일 때 훨씬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환경 저항은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리공생이라면 얘가 올라갔어야 되죠. 그치? 상리공생이라면 개체수가 더 많아졌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상리공생은 아니다. 해서 기역이 되겠습니다.